자, 오늘은 바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금 4번째 테스트 봤던 거 쪽지 시험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다른 건 쪽지 시험 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냈는데 얘는 지금 아니죠. 그래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1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뭐지? 서로 다른 네 통의 뭐예요? 편지. 걔를 어디다가 넣어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서로 다른 세 개의 우체통. 그리고 누구를 넣는 거냐면 편지를 넣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얘는 서로 다른 네 개의 상자. 그리고 여기는 서로 다른 뭐예요? 세 개의 공. 그죠? 진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넣겠다. 그래서 여기는 공을 넣고 여기는 편지를 넣는 거죠. 엄마 뒤로 가서 앉으세요. 이렇게 거꾸로 오세요. 네. 오늘 죽이는 문제 쪽지 시험 봤는데 늦으시면 어떡해요? 빨리 앉아서 보세요. 너는 해설을 집에 가서 강의 영상으로 봐. 알았지? 자, 우리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네토의 편지. 자, 그래서 전에 내가 지금 문제 풀 때도 그랬어. 얘는 답이 3의 4제곱 아니면 4의 세제곱이야. 4와 3의 지금 콜라보지, 그지? 중복 순열을 어떻게 쓸 건지인데 실제로는 뭐 중복 순열 공식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는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겨먹었냐? 그러고 봤더니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거냐면 움직이는 걸 뭐 움직인다. 뭐 이렇게 줍는, 뭐 배분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선생님은 비추한다. 알겠지? 우체통도 뽑으면 움직인다. 알겠지? 그렇잖아.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그 역량 키우기에서 우리 그 나이키랑 아디다스랑 나눠줬던 거 기억하지? 그치? 그래서 여기 뭐 나눴지? 버버리 나눴더라? 그 여긴가? 그래서 그렇게 나눠줬던 그거 생각해보면 꼭 사람이 움직인다 혹은 물건이 움직인다 그런 식의 어떤 정해진 규칙이 아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겼다. 서로 다른 네 통의 편지. 그러면 선생님이 A 편지, 그 다음에 B 편지, 여기다가 C 편지, 여기다가 D 편지 이런 식으로 얘를 나눠줄 건데 우체통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우체통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은 무난하게 풀었어요? 얘는 답이 뭐였을까요? 3의 4제곱? 81? 그렇게. 자, 왜 그래요? 이 편지가 나 어느 우체통으로 갈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갈 수 있는 우체통이 A, B, C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A가 들어와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자, 그다음 B가 또 가는 거죠. 세 개의 우체통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B도 여기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C 우체통도 3개 중에 하나. 여기에 C가 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D 우체통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세 가지 경우가 세 가지 해서 다 곱하니까 81, 3의 4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얘는 이게 답이다. 근데 만약에 혹시 여기에 있어요?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딱 설명을 해도 어떤 친구들 자리에 앉아서 아 그래 왜? 틀렸다는 얘기지? 어떻게 했어? 4 곱하기 4 곱하기 4로 한 친구들이 있겠지. 그 친구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어떻게 한 거야? 우체통 입장에서 편지를 받은 거지, 그치? 그게 막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우체통이 나는 A 편지 받을래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 우체통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나도 A 받을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쵸, A를 뭐 이렇게 하나는 봉투, 하나는 뭐 편지지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거잖아. 찢을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겹쳐도 안 돼. 그리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난 그러면 안 겹치게 아까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른 걸로 골랐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편지를 나눠줬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보니까 누구 못 갔어? B 지금 남아있어. 우체통에 못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눈치는 너네가 빨라. 그래서 3의 4제곱인지 4의 세제곱인지는 생각한단 말이야. 그치? 둘 중에 하나가 답이 있다는 건 알아? 그러면 해놓고 얘가 내가 말로 이렇게 상황을 꾸며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봐도 괜찮다는 거야. 알겠지? 이거 만약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면 헷갈리라고 내는 문제잖아. 그치? 그 선생님 얘기한 적 있나? 그 선생님이 옛날에 기출문제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나란히 문제를 내고 보기를 똑같이 주거나 아니면은 서답형에다 문제를 냈어?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해서 서답형에서 어떤 애는 둘 다 풀어가지고 틀렸어. 근데 어떤 친구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 헷갈리는 건데 내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썼던 내가? 똑같은. 똑같은 걸 두 번 썼어. 그리고 하나만 맞아갔어. 그런 경우도 있다. 알겠지? 자, 요거 보면 어떻게 생겨? 서로 다른 4개의 상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상자가 A 상자, 이렇게 B 상자, 이름을 붙여줬으니까 다른 거죠. 이렇게 D 4개가 있고 공이 있어요. 탁구공, 축구공, 농구공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상자가 공을 골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뭐 공, 나 탁구공, 탁구공, 탁구공 그 다음 나는 농구공 뭐 이렇게 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해? 이런 애들 안 돼.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서로 다른 걸로 넣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상자는 4개가 있는데 공은 3개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다 분배되지도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만약에 서로 다른 걸 넣어서 뭐 빈 거는 있을 수도 있어. 여기서는 축구고, 탁구고, 여기서는 축구고, 여기서 농구고 가져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빌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배분해야 돼? 어떻게 나눠줘야 돼? 공의 입장에서 어디로 가야 돼? 상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상자의 종류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나 여기 있을래. 그 다음에 얘도 4가지. 나도 여기 있을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쵸? 나도 고를 수 있어. 난 여기 있을래. 뭐 이래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부분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친구들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셔라. 차라리 그게 낫더라. 그래서 첫 번째 설명 드렸고요. 자, 오늘은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하고 있었죠, 그쵸?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리고 우리 숙제는 내일이에요, 그죠? 내일 한다고 했던 것 같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야기하러 갑시다. 어디 있을까요? 아이고, 다음. 어제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AAA 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얘기하는지 알지? 선생님이 고장난 것처럼 보였던 그거, 그치? AAA 걔네들이 자리 바꾸는 개수만큼 우리가 나누어 주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게 있었어요. 자, 봅시다.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 대표 유형 문제 중에 하나예요. 길찾기를 할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운, 이거 안 했지 어제? 초등학교 때 배운 친구도 있어요. 약간 뭐 그 뭐라 그러지? 창의력 문제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요 문제 초등학교 버전으로 풀었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풀었냐? 숫자를 써가지고 거기 길까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길의 개수를 막 숫자로 세가지고 그렇게 풀었다. 우리도 그렇게 풀 건데 그 풀기 전에 또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문제를 이렇게 읽고 방향키를 생각을 합니다. 방향키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알겠지? 그래서 방향키로 우리가 설명을 할 건데 또 중요한 거, 이 문제에서 거의 모든 친구들이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진 않지만 되게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거든. 뭘까? 최다. 어떻게 눈치챘어? 최다. 만약에 그 말이 없잖아? 그럼 어떡하냐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 문제 풀려고 출발했다? 그랬다가 이거 높았어. 또 갔다가 다시 가. 이쪽 길이 가면 돼. 내려가. 이렇게 갔다가 돌아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출발했는데 아직 도착을 못했어. 경우에서 쓸 수 있어 없어? 그쵸? 너무 다양하고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제에 어떤 조건이 붙냐면 최단 거리라는 표현이 붙어. 우리는 어디서 출발? A에서 출발. 어디 도착? B.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지? 오른쪽 위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지, 그치? 방향키로만 설명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방향키는요, 오른쪽 방향키하고 윗방향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빠꾸 뒤로 더 간다 그러면, 후진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왼쪽이나 아래로 가는 게 후진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노빠꾸 문제야. 갈 수 없어, 뒤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향키만 쓸 수 있냐면 오른쪽 방향키와 위쪽 방향키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A에서 B로 갈 때 오른쪽 방향키는 총 몇 번 눌러야 돼요? 하나, 둘, 셋, 4번 눌러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윗방향키는 몇 번 눌러야 돼? 5번. 네,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얘는 이렇게 5개.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저는요 그렇게 길 가고 싶지 않아요. 오른쪽 쭉 간 다음에 위, 나 이거 싫고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뭐 이렇게 가고 싶어. 그럴 수 있지, 그치?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오른쪽 방향키는 몇 번 누르는 거야? 4번. 4번. 위쪽 방향키는 5번. 뭐만 바뀌었어? 순서만. 순서만 바뀌었어. 결국 뭐야? 오른쪽 방향키 4개와 위쪽 방향키 5개를 가지고 순서를 만드는 거야. 얘를 줄 세우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방향키가 총 몇 개예요? 9개. 네, 9개요. 그러니까 원래 9팩이죠. 9팩이죠. 자, 그런데 오른쪽 방향키가 몇 개예요? 4개. 4개요. 4팩. 위쪽 방향키 5개. 5팩, 5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알겠지?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나오는 이유? 이런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버전 설명드립니다. 이거를 숫자를 써가지고 풀었었어.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했어. 선생님이 지금 점 찍은 여기까지는 A에서 출발했을 때 몇 개의 길로 올 수 있어? 1개. 그냥 이거 원웨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올 수 있어. 여기까지는 어때? 그냥 그 길 마저 타고 오는 한 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벽 쪽은 다 한 가지 길밖에 없어. 이쪽 벽도 그래. 여기까지 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위로 직진하면 요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지.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점 찍은 이 왕점자리까지 오려면 여러분 이때는요 길이 몇 개예요? 여기까지는 몇 개예요? 2개예요. 왜요? 올라가서 오른쪽 가는 거랑 오른쪽 간 다음에 올라가는 거랑 몇 가지가 붙어 있어? 2가지가 붙어 있지. 합의 법칙이에요, 이거. 1학년 때 버전으로 설명드리면. 자, 요 자리까지는 몇 가지 경우예요? 3가지요. 왜? 여기까지 올 때 윗길, 아랫길 온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 아예 완전 아래로 타고 오는 2와 4, 1의 합이에요, 합. 계속 합쳐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몇 개야? 4개. 4개. 여기는 몇 개야? 5개. 여기는 몇 개야? 3개.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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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여기는? 네. 여기는? 10개. 여기는? 20개. 여기는? 35개. 아이 많다. 여기는? 5. 여기는? 15. 15, 35. 35, 70. 70. 와 크다. 여기 6. 6, 21. 21. 여기서부터 대답이 적어져. 그 다음에 126. 요렇게 끝나는 거죠. 진짜요? 네, 이거 계산해 봅시다. 9, 8, 7, 6, 5, 4, 3, 2. 그 다음에 4, 3, 2, 1, 5, 4, 3, 2.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4, 2, 8 약분하고 요거 이렇게 약분하면 2, 7에 14에다가 9 곱해. 9, 4, 36. 맞아요? 네, 맞아요. 똑같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계산. 조금 화면이 잘리고 왜 확대가 된 것 같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숫자로도 실제 풀 수 있어요. 다른 문제들도. 그 다음에 숫자로 푸는 버전하고 이 방향키 써가지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가끔 흥선대원군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또 숫자 쓰기를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새로 배운 것에 대해서는 나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본인 손해예요. 왜냐면 되게 숫자 쓰기가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 또 거꾸로 숫자를 세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2가지 버전을 여러분이 다 했으면 좋겠지 꼭 반드시 어떤 한 가지 버전으로만 문제를 풀기는 원하지 않는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푸는 2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스스로 풀기로 갑시다. 자, 그러면 가보니까 첫 번째 문제 팔로우. 자, 또 이 문제 선생님이 쉽게 줬는데 틀리는 친구 있어요. 왜 틀리는 줄 알아? 개수 잘못 써가지고. 네, 자 봐. 팔로우 전체 문자 몇 개예요? 6개. 6팩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 지금 누가 똑같아? O 2개 똑같아. 2팩. 그 다음에 L 2개 똑같아. 2팩. 저런 식으로 표시해서 세라는 얘기 알겠지? 누나 편히 있는데도 틀리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O 깃발. 깃발을 가지고 자, 일단 첫 번째 뭐 별다른 조건 없어요. 그냥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신호의 개수 그랬어. 그러면 빨강 4개, 파랑 2개, 초록 2개, 전체 깃발의 개수 몇 개? 8개. 근데 우리는 뭘 알아? 뭐 빨강은 빨강끼리 색깔 구분하지 않게, 색깔 안에서는 깃발을 구분하지 않겠다는 걸 알아? 그럼 빨강이 몇 개요? 4개. 그 다음 파랑이 몇 개요? 초록이 몇 개요? 요거 계산해주는 게 1번의 답이죠. 자, 문제는 2번이에요. 문제 2번은 뭐라고 했어? 초록 깃발이 양 끝에 있어야 된대.
깃발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선생님은 항상 몇 개 줄 세우게 하라 그러면 이 자리칸부터 만들어. 근데 이렇게 했더니 뭐래? 초록이가 양 끝에 이렇게 서야 돼. 초록 깃발 총 몇 개 있었어요, 여러분? 2개 있었는데 2개 다 썼네요. 초록 끝. 그럼 이제 이 안에 들어오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되지. 줄 세우기를 해야 되니까, 그치? 안에 남아있는 게 어떻게 남아있어요? 빨강 몇 개? 4개. 4개. 그 다음 파랑 몇 개? 2개. 요거밖에 없죠. 그러면 6개를 줄 세우기를 해요. 그런데 알아. 빨강 4개 똑같아. 파랑 2개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다가 곱하기 2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에요. 곱하기 2 하겠다고 하는 친구는 왜 하고 싶은 거예요? 초록을. 그치. 앞뒤에 있는 초록이를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거. 이거는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거야? 예전에 앞쪽에서 우리 줄 세우기 할 때 등산을 가는데 뭐 이렇게 남자 여자 있는데 남자를 맨 앞과 맨 끝에 세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지, 그치? 그때는 곱하기 2를 했거든? 왜 했어? 다른 사람. 그렇지. 그때는 사람이 다 구분이 됐잖아. 그치? 남자만 똑같은 거지. 남자 1번, 남자 2번 사람이 달랐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곱하기 2를 해서 앞뒤에 서 있는 사람을 바꿔줬지만 지금 여기서는 초록 깃발이라고 하는 동일한 색깔의 깃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기 2를 하면 안 돼요. 저 앞에서 끝내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알겠지? 네,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오, 길. 꼭 이래.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 그래서 A에서 집에서 뭐 B 도서관까지 가는데 P를 들려라. P는 누구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체국을 들려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가야겠죠. 이때도 마찬가지. 1번. 일단 P 신경 쓰지 마시고 최단 거리로 가보십시오.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오른쪽 방향키 몇 번 눌러야 B까지 갈 수 있다. 네, 5번. 세분다. 위쪽 방향키 몇 번? 5번.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전체는 몇 개야? 10개, 10회.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 5개, 위쪽 방향키 5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1번의 답이야. 근데 2번. P를 반드시 지나가요. 왜? 뭐라고? 자, P를 갈 건데, 자, 은지가 심부름을 가요. 엄마가 P 들렸다가 B 가라고 했어. 그래서 와 그러고서 와 이렇게 갔어. 자, 은지는 자 이 심부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 왜? 나 잘 갔잖아. P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직 P도 도착 안 했는데 네가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말하지 마. 성공. 선봉으로 쳐줘 그러면. 자, 저렇게 하면 뭐가 문제인데? 최단 거. 바꾸어야 돼요. 네, 빠꾸가 안 된다 그랬는데 빠꾸야죠. 왜요? 우리 P까지도 최단거리 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너무 많이 갔지, 그치? 그러면은 와씨 그래? 알았어. 이번엔 내가 딱 붙게 명심하고 여기까지 가버렸어. 신나가지고 음악 듣다가 어떻게 됐어? 이번에도 실패야.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 A에서 P까지 먼저 가야 되는데 내가 밟을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구나. 그치? 그럼 A에서 P까지 최단 거리로 가려면 아까처럼 이렇게 막 튀어나가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길을 밟아서 갈 수 있냐면 요 파란 길만 밟아서 갈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네. 저기보다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P를 못 들려요. 빠꾸야 돼서.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P까지 만약에 잘 갔으면 그때부터 B까지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막 P 간 다음에 여기 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P에서부터 B까지도 이 빨간 길만 밟고 가야 된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게 써보는 거야. 그러면 A에서 우리는 P를 갈 거고 그 다음에 B를 갈 거다. 그럼 처음에는 파란 길만 밟고 갈 거다. 그치? 그럼 파란 길 이제는 이렇게 물어봐요. 방향키 총 몇 번 눌러야 돼요? 네, 4번. 가로로 가는 거 한 번. 1팩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위로 가는 거 3번, 3팩 이렇게. 그 다음에 P에서부터 B까지는 빨간 길 타고 가요. 그죠? 자, 방향키 총 몇 번? 6번. 가로 방향키 4번. 위로 2번. 요렇게. 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 빨강과 파랑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덧셈 곱하기. 덧셈 곱하기.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면 곱하기를 대답 잘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안 헷갈리지만 선생님이 옆에서 내 귀에다가 나한테만 물어봤다고 생각해봐. 너네 뭐라고 대답할지.
덧셈으로 대답한 친구들 꽤 있다. 자, 뭐예요? 곱하기예요. 자, 왜? 우리가 파랑 빛만 같다고 해서 이 심부름이 완성된 게 아니지, 그치? 얘는 파랑과 빨강까지 끝까지 도달을 해야 끝나는 거지, 그치? 우리 어떻게 한 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일단 스텝 1, 2 이런 식으로 나눈 건데,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가야 간 거야. 뭐야? 동시에라는 표현이.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파란 길 중에서 여기 1층을 통과해서 가는 요런 길로 만약에 갔다고 한번 해봐. 알겠지? 그러면 그때마다 바깥길, 여기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 세 번째 길, 네 번째 길, 아래 길, 아래 두 번째, 아래 세 번째, 아래 네 번째, 어떤 길이 하나 선택될 때마다 길이 그 다음 쫙 펼쳐지지, 그치? 곱하기로 가야 되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곱하기를 해주시면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자, 이제 이렇게 풀었다. 자, 4번 역량 키우기. 여러분 교과서 봐요. 미쳤어요. 진짜 기가 막히고요. 자기가 다 큰 그림을 그려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도 학생 때는 교과서보다 문제집을 더 좋아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되고 나서 느껴요. 와, 그냥 나온 말이 없구나. 얘도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7개의 그림만, 이모티콘이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이모티콘이 웃는 거 5개랑 이거 뭐라고 합니까? 따봉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도? 이 따봉이라는 어원이 몇십 년 전에 나온 거야. 한 최소 40년, 50년 됐을 것 같은데? 진짜 오래된 거야. 근데 어쨌든 좋아요라고 하는 영지척, 따봉이라고 하지. 얘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를 배열,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나열한다고 하면 요런 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겠어요? 전체 기호가 몇 개? 7개. 그럼 7팩인데 뭐가 문제요? 웃는 표시 다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5개. 그 다음에 따봉 표시 2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하겠죠, 그쵸?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잘한 거예요. 그게 누가 한 거냐면 준혁이가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도 바라보겠다, 윤서는. 이렇게도 바라보겠다.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를 채울 거잖아. 그치?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버려? 7자리 중에 웃음 표시가 들어갈 5개를 골라버리는 거야. 자, P로 골라요? C로 골라요? 파이로 골라요? 네, 여기 C로 고르죠. 왜요? 선생님이 이렇게 만약에 골라놓으면 이 체크 표시를 뒤에서부터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림이 바뀌는 게 아니지, 그치? 그림이 있는 건 똑같아. 선생님이 몇 번부터 부르든지 상관이 없어.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75로 해요. 이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 선생님 그럼 저는요 웃음 표시 안 고르고 7개의 자리 중에 누구 할 수 있어? 따봉 표시 2개를 고를게요 해도 사실은 같은 말이죠, 그쵸? 뭘로 풀었어요? 조합으로 풀었어요. 같은 내용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가능하고 조합도 실제 가능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그럼 여기서 왜 나와요? 이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 다음에 배울 내용에서 이게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이 다음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중복점. 자, 우리 중복점 처음 배울 때 선생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아이스크림 가게로 데려갑니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가요. 자, 그래서 어떤 아이스크림이 있냐면요. 빨간 맛, 파란 맛, 검정 맛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빨간 맛 뭐라고 할까요? 누굴까요? 스크류바 정답. 자, 파란 맛 조스바 어떻게 알았어? 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아네. 검정 맛 비밀. 어떻게 알았어 진짜? 세 가지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3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크류바, 그 다음 조스바, 비비비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 통 안에 빨간 맛도 엄청 많고요. 파란 맛도 엄청 많고요. 그 다음 까만 맛도 진짜 많아서 여러 개 골라도 지장이 없어요. 자, 선생님 몇 개 살 거냐면요. 5개 살 거예요. 5개. 알겠지? 5개 살 거야. 그러니까 봐봐. 3종류밖에 없는데 5개 살 거니까 뭐가 된다는 뜻이야? 중복이 된다는 뜻이 알겠지? 그리고 중복이 된다는 말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말이 붙는 거냐면 안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야. 특정 맛을. 자, 그럼 물어봐야지. 동현아, 네. 무슨 맛 살래? 검정색이요. 몇 개? 5개. 굿. 선생님은 실제로 베스킨 가가지고 쿼터에다가 5개 고르는 거에다가 그린티만 5개 골라오거나 레인보우 샤베트만 5개 골라오거나 옛날에 민초만 5개 골라오거나 그런 똘게임. 자, 가능해요. 근데 비비비 5개 좋아요, 좋아. 자, 그 다음에 뒤에 뭐야? 유리, 신율. 예, 어떻게 고를까? 저 빨간색 5개. 빨간색 5개?
엄청난데? 이것도 좋아요. 선생님 스크류바 좋아하니까 괜찮아. 나 호진이 어떻게 고를래? 저 조스가 두 개에다가 조스바가 뭐지? 파랑 두 개다. 스크루가 하나에다가 하나, 먹고 싶어. 둘, 그 다음에 비비비 그러면 두 개 사야겠네, 그치? 요렇게. 좋아. 바울이 네. 어떻게 고를래? 제가 조스 받았어요. 조스바 5개, 파란색 5개. 굿.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승현이, 승헌이, 예 허니. 조스가 3개, 어. 스크루가 2개랑 어? 돼? 빨강 2개, 조스바 3개. 굿. 좋아.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볼까? 세훈이 어떻게 고를래? 잘 골라. 비비빅 3개. 어. 그룹 하나 조스 하나. 아씨. 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따가 알아들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정현 어떻게 고를래? 조스바 2개. 아니 비비빅 3개 조스바 2개. 조스바 파란색이 2개지? 파란색 2개, 비비빅 3개. 굿.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가니까 자, 쟤한테 물어봐야지. 김주원 예? 어떻게 골라? 파란색 2개랑 빨간색 3개. 지금 나올 게 다 나왔어? 네, 다 다른 이거 거. 제일 똑똑한 애한테 마지막에 물어본 거거든. 지금 이제 안 나온 거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서. 선생님 저는 왜 뭐 저희 첫 봤다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먼저 고른 거야. 이렇게 대충 간 거야. 네. 그 별 의미 없어. 파란색 3개랑 어. 검정색 2개. 주원이도 선생님이 오늘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날이다. 대박. 뭐지? 연준이 눈치챘어? 아니요. 아, 아니야? 비비빅. 수아이 눈치챘어? 지금 뭐 골라야 돼? 비비빅 하나. 어. 에다가 나머지. 나머지가 뭔지. 비비빅 하나. 선생님 지금 뭐 기다리고 있냐면 한 가지만, 두 가지만. 근데 하나 빠졌지? 빨간 검정. 빨간 검정 빠졌잖아. 빨간색 하나에다가 뭐 그 다음에 검정 4개 이런 거 두 가지만. 선생님이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어. 요거를 종류별로 다 불러주나 안 기다리고. 근데 쉽지 않아. 그 다음에 3가지만 이렇게. 알겠지? 선생님 빨간 하나에 검정 4개 골라도 당연히 되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그걸 전부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크게 지금 나눠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야? 이게 아이스크림을 골라야 되는데 5개를 골라야 되는데 맛은 3개인데 고를 수도 있고 고를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한 거야? 한 가지 맛으로 통일한 버전. 그 다음에 2가지 맛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골라야겠어요? 빨간 맛, 파란 맛. 그 다음에 빨간 맛, 검정 맛. 그 다음에 어떻게 골라야 돼? 파란 맛, 검정 맛.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어요? 3가지 맛 고르는 거 했어요? 빨강, 파란, 검정. 근데 벌써 3가지 맛 고를 때도 고민이야. 1개, 3개 할지, 1개, 2개 할지, 2개, 1개, 뭐 3개, 2개 할지, 아니면 2개, 1개 할지. 개수가 너무 많지, 그치? 그리고 아까 2가지 맛 고를 때도 마찬가지야. 1개, 4개, 2개, 3개, 3개, 2개, 4개, 1개. 다르지? 그리고 여러분 또 느꼈어요? 아까 여러분이 맛을 섞어서 불러줬죠? 검정만 먼저 얘기하고 빨간만 나중에 얘기하고 그랬지? 근데 선생님 어떻게 했어? 다 기다렸다가 뭐부터 썼지 지금? 빨간 맛, 파란 맛, 검정만 순으로 썼지. 왜 그런 거야? 안 그래도 복잡한데 파랑하고 검정하고 이렇게 불러줘야지 검정 먼저 부르고 파랑하면 마치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 너무 헷갈리잖아. 그래서 선생님 나름대로 그게 있는 거죠. 자, 왜 그래요? 여기는 아이스크림 사서 누구 나눠주는 거야? 사서 그냥 비닐 봉다리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멈춘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 없어? 얘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얘를 되게 다르게 골라줘야 돼. 근데 사실 여러분 뭘 골라도 안 틀린 거야. 틀리지 않았어. 근데 선생님이 그냥 한 얘기야. 주원이 집에서 웃는 거 아니지?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고민이 돼. 이거를 매번? 심지어 선생님 지금 5개밖에 안 골랐는데 한 7개 고른다고 생각해봐. 그럼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아지지. 더 많아지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얘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고를 수 있을까? 자, 이 기가 막힌 방법 여러분 이번 단원 끝날 때까지 계속 써먹을 내용이어서 여러분 지금 잘 들으시고 집에 가서 분명히 아이스크림 아까 샀는 데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시고 복습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어떤 방식을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자, 얘는 컬러 버전이지. 빨간 맛, 파란 맛, 검정 맛. 자, 흑백 버전
버전으로 바꾸는 거야. 아 선생님이 비비빅 5개 산다는 거 아니야. 비비빅 5개가 아니고 얘 지금 컬러가 다른 건데 흑백으로 가서 이렇게 생긴 거야. 에이? 선생님 그럼 빨간 맛이 몇 개고 파란 맛이 몇 개고 검정 맛이 몇 개인 걸 어떻게 알아요? 자 아이스크림이 3종류가 있지. 선생님이 제일 조금만 칸막이를 세워서 이 3개를 구분한다 그러면 칸막이가 몇 개가 필요할까 얘들아? 요 사이를 막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요 사이를 막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칸막이가 몇 개? 2개를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칸막이 왼쪽은 자 우리 아까 아이스크림 그 색깔 순서가 빨간, 파랑, 검정이었잖아, 그지? 요거 왼쪽은 빨강, 요거 사이는 파랑, 요거 뒤는 검정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그 약속은 스스로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럼 지금부터 불러. 빨간만 몇 개 샀어? 파란만, 검정만. 빨간만 몇 개 샀어? 파란만 몇 개 샀어? 검정만 몇 개 샀어? 빨간만 몇 개 샀어? 파란만 몇 개 샀어? 검정만 몇 개 샀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잘 팀을 짜가지고 중학교로 그 마술 공연 같이 순회 공연을 가도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검정색 그런데 여러분이 다 똑같이 지금 각 컬러를 말하고 있잖아. 어? 신기하지 않겠어? 중학교도 오 하지 않겠어? 자 그 다음 빨간색 몇 개? 파란색,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요거?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신기하지 않겠어 중학교는? 되게 신기하잖아. 흑백 버전으로 여러분이 이 칸막이 권법을 배웠어 지금 이 방법을. 자 이제 컬러로 가가지고 내가 칸막이를 한번 강제로 쳐볼게. 자 얘 칸 어디에 있어야 돼? 칸막이 맨 뒤에 2개. 자 얘는 어떻게 있어야 돼? 빨파 사이에 하나, 끝에 하나. 자 얘는 어떻게 있어야 돼? 여기에 2개. 여기는 어떻게 있어야 돼? 빨파 하나, 파검 하나. 그치? 자 여기 어떻게 있어야 돼? 빨파 하나. 그 다음에 파검 하나. 여기 어떻게 있어야 돼? 맨 앞에 맨 끝. 여기 어떻게 있어야 돼? 맨 앞에 파검 하나. 얘 어떻게 있어야 돼? 이제 하산해도 돼. 우리 이제 다 했어. 이제 공연 팀만 만들면 돼. 알겠지?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서로 다른 3종류, 3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이 있을 때 중복을 허용해서 우리 몇 개 고르기로 했죠? 5개 고르기로 했는데 우리가 뭘로 풀어버렸냐면 얘로 풀어버렸어요. 흑백 버전. 아이스크림이 3종류였기 때문에 칸막이가 몇 개 필요했어요? 2개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칸막이 2개에 뭐예요? 아이스크림 고르는 건 몇 개 고르기로 했어? 5개 고르기로 했으니까 결국 얘의 순서 배열이 이 개수 세는 거였단 말이야. 자 그럼 보세요. 전체 기호 몇 개예요? 7개. 그런데 동그라미 똑같은 거고 막대기 똑같은 거예요. 자 막대기 몇 개? 미안. 동그라미 5개, 막대기 2개. 선생님 반대로 물어봐서 그래. 이렇게 된 거죠? 요런 거 가능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왜 7칸이 됐냐면 아이스크림 5개 고를 거고 3종류의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칸막이 2개가 필요해서 7개가 됐어요. 7개 중에서 아까 우리 웃음기호랑 따봉기호 한 거랑 똑같아 얘들아. 웃음기호 몇 개를 골라버려? 아니 미안 웃음기호래. 동그라미 기호 몇 개를 골라버려? 5개. 얘가 들어갈 자리를 세주는 거야. 조합으로. 또는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어? 7개인데 그렇지. 막대기 2개 들어가는 요 자리를 골라도 되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얘는 조합기호로도 풀 수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도 풀 수 있어요. 알겠지?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배운 애는요 이름이 있는 애예요. 얘 네임드야. 자 어떤 네임을 갖고 있냐면
H라고 하는 호모지니어스라고 하는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애예요. 얘는 어떤 거냐면요. 밑에서 이 기호를 먼저 설명해 줄게. NHR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뭐냐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를 뽑냐면 R개 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중복 조합이에요. 뭐가 돼요? 중복이 되고요. 뽑은 다음에 뭐예요? 순서가 있어 없어? 순서 없어. 아까 우리 아이스크림 그냥 비닐봉지에 들고 있다 그랬잖아. 그치? 빨강이 먼저 나오든 파랑이 먼저 나오든 상관없는 거. 원래 그냥 총 개수만 필요한 거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서로 다른 몇 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이에요. 지금 저기 몇 가지 맛이야? 세 가지 맛 아이스크림. 여러분 중복을 허용해서 고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빨간 맛 싹 다 고르는 것도 가능하고 빨간 맛 2개, 3개 고르는 것도 가능했잖아. 그치? 그리고 총 아이스크림은 몇 개를 고르셨어요? 5개요. 얘 3H5라고 하는 애입니다. 자, NHR이라고 하는 중복 조합은요. 스스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항상 뭘로 돌려서 계산할 거냐면 조합으로 계산할 겁니다. M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로 계산할 건데 이거 왜 이렇게 나왔을까? 사실 여기서 이미 한 거야. 여러분 7개 왜 나왔을까? 조금 더 잘 보여드리면 빼기 1이 어디 누구랑 짝일까? n-1이 짝이에요. n과 마이너스 1이 짝이에요. n이 뭔데? 여기서 아까 뭐였어? 여기서 뭐였어? 서로 다른 아이스크림 맛 3가지였잖아. 그치? 왜 3 빼기 2를 했지 얘들아? 칸막이의 개수는 종류보다 하나 덜이었잖아. 만약에 아이스크림이 4종류야. 칸막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아이스크림이 5종류야. 칸막이 몇 개 필요해? 4개. 하나 덜 필요한 거 그거야. 이렇게 쓰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공식대로 풀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3 플러스 5 마이너스 1 C 5 그러니까 75. 근데 우리가 이걸 조합의 계산으로 본 게 아니라 뭘로 봤어? 흑백 버전의 동그라미와 칸막이의 순서로 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복조합 제일 중요한 개념 나간 거고요. 중복조합은요. NHR이라고 되어 있는 걸 조합으로 고치는 요 공식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 문제를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조합 그리고 중복조합 기호 3가지 버전으로 모두 풀 수 있어야 돼요. 에이슐? 3가지 버전으로 다 푸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이거요. 빨간 맛, 파란 맛, 검정 맛 했던 거 어디에 그대로 나와요? 네, 우리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요. 볼게요. 허원. 근데 교과서에서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뭐 하러 갔어? 편의점에 컵라면 사러 갔지. 자, 한번 볼게. 컵라면이 글씨가 좀 작지만 컵라면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서로 다른 컵라면의 종류의 수 몇 개예요? 네, 몇 개예요? 4가지, 4개예요, 4개. 뭐라고 했냐면 컵라면을 여러 개 사는 것을 허용. 이게 뭔 말이야? 중복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냥 컵라면은 사기만 해요. 몇 개 사고 싶다고 했어요? 3개. 그럼 얘는 우리가 H기호를 해서 쓰면 뭐라고 써야 돼? 4H3이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운 것처럼 공식대로 푼다면 4 플러스 3 마이너스 1 C 3으로 풀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또 아까 우리 아이스크림 푼 것처럼 한번 해보면 자 지금 서로 다른 몇 가지 맛 아이스크림 몇 가지 맛 컵라면이에요? 4가지 맛. 그러면 칸막이가 몇 개가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해요. 칸막이 3개. 자 여러분 컵라면 자체는 몇 개 고르실 거예요? 3개. 그러면 결국 얘네들의 배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6팩을 누구로 나눠줘야 돼? 3팩, 3팩.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6자리. 6자리 중에 동그라미 들어갈 자리 몇 개를 골라버려? 3개를 골라버려. 뭘로 골라야 돼? 좋아. 원래 어차피 이게 이거긴 해. 그래서 이렇게. 이 표현이 전부 다 가능하셔야 돼요. 한 가지 상태를 보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중복조합을 설명을 해주면서 밑에 보면은 이렇게 칸막이 기법을 쓰죠. 여기도. 알겠죠? 여기는 빨간맛 파란맛 그거 대신 ABC라고 하는 문자를 그냥 쓴 것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중복 조합의 수 계산하는 걸로도 보여주고 그랬죠.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EHO 그러면 우리 기계적으로 풀면 어떻게 풀겠어요? 2 더하기 5 빼기 1 C 5로 푸는 거죠. 그치? 자 맨날 선생님이 물어볼 거야.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서 설명해보자. 자 얘는 서로 다른 몇 가지만 아이스크림? 2가지만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초코, 딸기 뭐 이렇게만 있나 봐. 근데 중복을 활용해서 몇 개 뽑는 거야? 5개 뽑는 거야. 그러면 우리 2가지만 아이스크림은 칸막이가 몇 개가 필요해? 1개. 그리고 아이스크림 몇 개 고른다고? 5개. 얘의 배열인 거죠.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6팩을 5팩. 그래서 6하고 똑같잖아. 가르쳐. 그치? 자 여기 OHE예요. 자 얘는 서로 다른 아이스크림 몇 종류예요? 5종류예요. 근데 그러면은 칸막이는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해. 그래서 칸막이 4개.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은 정작 몇 개 골라요? 2개. 중복을 허용해서 2개 고르는 거지? 요렇게. 그럼 얘도 나열해. 그러면은 총 몇 팩이야? 6팩. 그리고 밑에 누가 붙어야 돼? 4팩, 2팩. 요렇게 붙는 거죠. 아이 잘했어.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지금 그 조합 기호를 나타내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됩니까? 오늘 배운 거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되게 대단한 거 배운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한 거 분명히 지금 이해갔는데 집에 가서 뭔지 모르겠으면 여기는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왜? 앞으로 계속 써먹을 거고요. 중복 조합에 관련된 문제가 쉽게 나오는 건 그냥 이런 계산일 뿐이지만 어렵게 나오는 건 계속 해석이 붙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네, 반드시 복습하셔야 되고 다음 시간 숙제 검사하고 다음 시간에 5번 테스트도 하겠습니다. 알겠죠? 숙제로 네. 이쪽까지. 이제 이쪽까지 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시간 되시면 지금 선생님이 그 교재 보줘요. 숙제 교재가 순서가 살짝 바뀌어 있어. 이쪽 다음에 3쪽에 그 학예개수 나오거든. 그거 말고 개수 말고 그 뒤에 걸 먼저 풀어야 되는데 중복조합 문제 같은 거 먼저 풀고 계세요. 알겠지? 수업 끝나면 그냥 숙제 교재 하는 거야. 선생님이 검사를 가끔 할 뿐이야. 꼭 숙제를 반드시 검사 직전에 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미리미리 좀 풀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5번째 그 다음에 너 가지세요. 그리고 예제 1번